저 TV. 아, 인생 심심하다. 파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이게 뭐지? 얘들아, 이것 봐봐. 뭐야? 가면 파티 초대장? 심심해 죽을 뻔했는데. 여기에 뭐가 써 있어? 이 파티는 자신의 미적 감각을 뽐낼 수 있는 신비로운 가면 무도의 콘서트입니다. 자신이 직접 꾸민 가면을 쓰고 오셔야 파티장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단! 함께 오시는 일행분들과 똑같은 기법으로 그린 가면을 쓰고 오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러 가자. 가면 만들러 가볼까? 하나, 둘, 셋!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가면을 쓰기 시작한 걸까? 얼굴을 보여주기 창피해서 그런가? 그러게. 가면은 약 9,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는데 그 목적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요. 예로 아프리카의 일부 부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영혼과 소통하기 위한 의례 또는 의식의 목적으로 가면을 제작하는 것이 있어요. 연극이나 오페라에서 쓰는 가면이나 우리나라의 탈은 공연을 하기 위해 만든 가면이에요. TV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와 같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개성을 뽐내기 위해 가면을 쓰기도 하고 문화와 역사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가면을 쓰기도 해요. 그럼 이제 가면을 만들러 가볼까요? 아크릴 물감은 물을 많이 사용하면 투명한 수채화 느낌, 두텁게 칠하면 유화의 느낌이 나요. 부착력이 좋아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미술 재료예요. 그림을 그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빨리 마른다는 성질이에요. 채색이 끝난 후 붓은 항상 물에 담가두어야 하고 팔레트에 물감을 짤 때도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써야 해요. 안 그러면 물감이 굳을 수도 있어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 마른 그림 위에 덧발라가며 수정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봄 가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준비물은 아크릴 붓, 유성 매직. 먼저 유성 매직으로 가면 모양을 그려줍니다. 눈, 코, 입을 그려줄게요. 다음으로 붓으로 파릇파릇한 잔디밭을 그려줄게요. 잔디밭은 붓으로 콕콕 찍어서 뾰족뾰족한 느낌을 내어줄 거예요. 다른 색상을 사용해보기도 하고 물을 많이 섞지 않고 진한 느낌을 냈어요. 풀밭이 완성됐어요. 풀밭을 말리는 동안 하늘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물을 좀 더 많이 섞어서 하늘을 칠해줄 거예요. 물을 좀 더 많이 섞으면 이렇게 투명한 느낌이 나요. 수채화 물감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하늘을 칠하는 동안 풀이 다 말랐어요. 그 위에 개나리를 그려줄 거예요. 개나리는 물을 아예 섞지 않고 물감을 아주 두껍게 올릴 거예요. 붓으로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물감을 덜어서 올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까이서 보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줄기도 그려줍니다. 다음은 봄하면 떠오르는 벚꽃. 먼저 나무 기둥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벚꽃잎을 찍어줄 거예요. 흩날리는 벚꽃잎도 찍어줬어요. 풀을 그릴 때보다 더 작은 붓을 사용하거나 붓의 얇은 면을 사용해서 콕콕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봄 가면 완성! 선생님은 스케치스 프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패드를 사용했지만 어린이 친구들은 아이패드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따라하기 힘들 수 있어요. 디지털 아트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아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미술 기법 중 하나예요. 디지털 아트는 수정하기 쉽고 색상과 브러쉬 종류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디지털 아트로 가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름에 어울리는 수영 모자를 쓴 사람을 그릴 거예요. 디지털 아트는 실수하더라도 다시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디지털 아트의 장점, 다양한 레이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각각 다른 레이어에 그려진 그림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삐져나간 부분을 지울 때 다른 레이어에 그려진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도 지워지지 않아요. 이제 피부를 칠해줄게요. 피부는 넓으니까 페인트 도구를 사용해서 한 번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끊어지지 않은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페인트로 한 번에 채울 수 있어요. 제일 윗 레이어에서 볼에 홍조와 수경까지 색칠했어요. 마지막으로 레이어들을 하나로 합쳐주면 짜잔! 여름 가면 완성! 자연물 만들기에는 스톤아트가 있어요. 스톤아트는 돌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잎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가을이니까 낙엽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낙엽 위와 주변에 그림을 그려 꾸미는 방법과 낙엽을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가을 가면을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가면의 기본적인 형태를 그려볼 거예요. 동그란 얼굴과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가장 먼저 낙엽나무를 만들어줄 거예요. 나무를 그리고 그 위에 원하는 크기와 색의 낙엽을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은행 단풍잎으로 나비를 만들어줄 거예요. 두 개의 잎을 이와 같이 붙여준 다음 나비의 얼굴과 몸을 그려주면 돼요. 이번에는 밤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밤 색깔의 잎을 골라 밤 모양으로 잘라준 다음에 검은 펜으로 밤의 아랫부분을 칠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새를 만들 거예요. 낙엽 두 개를 골라 새 몸통과 얼굴 모양으로 다듬어 준 후에 90도가 되도록 붙여줘요. 그리고 솔잎을 사용하여 새의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후에 눈, 코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글루건을 사용해서 가면에 낙엽을 붙여볼 거예요. 뜨거우니 보호자분과 꼭 함께 하세요. 자, 이렇게 가을 가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수묵화는 한번 그리면 수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옷에 묻어도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먹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붓에 물을 많이 묻히고 그리면 더 많이 퍼지고 물을 적게 묻히고 그리면 갈길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사용하는 붓의 면적에 따라서도 다른 느낌이 나요. 속도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종이에 몇 번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을 그려볼까요? 화선지의 부드러운 부분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가면에 동그란 얼굴과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저는 대나무가 자라있고 눈이 내리는 모습의 가면을 만들 거예요. 먼저 먹물에 물을 충분히 섞어 붓의 넓은 부분으로 눈이 쌓인 땅을 그려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먹물을 조금 더 섞어 대나무의 대를 그려줄 거예요. 대나무의 대를 그릴 때는 치큰 뼈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붓의 끝 부분에 먹물을 통 묻혀서 대나무의 마디를 표현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나무 잎은 먹물을 진하게 묻혀 붓에 힘을 줬다가 풀어주며 그려주면 돼요. 대나무 대가 덜 마른 상태에서 그릴 경우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잘 말려준 후에 붓에 물을 충분하게 묻힌 후 다른 막대와 부딪혀 툭툭 튀기며 내리는 눈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는 백묵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백묵을 미리 묻혀 놓으면 그 후에 다른 그림을 덧발라 그려도 그 부분만 물감이 묻지 않게 돼요. 자, 그럼 겨울 가면 만들기 끝!
자, 이제는 가면을 완성시켜 볼 거예요. 먼저 눈, 코, 입에 구멍을 내줄 거예요. 칼로 틈을 만들어준 후에 그 안에 가위를 넣어 잘라주면 더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이때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정말 가면이 완성됐어요.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전 봄이에요. 전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저는 겨울이에요. 와! 이제 드디어 무도회에 갈 수 있게 됐어. 가볼까? 오늘 이거 만든 가면 도안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하고 싶으면 학습지 이 모든 게 우리 영상 더보기라는 링크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그럼 안녕. 티터 TV